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대전 충남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행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8년간 고착 상태에 놓였던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끝에 최종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양 기관은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협력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서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80대 여성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뇌물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에 물꼬를 트자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이 수도권 과밀화법과 지방 균형 성장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에게 통합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분권과 자치권한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로 특례 조항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또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충남 통합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대한 야당과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먼저 지역 시민단체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에 의제를 던졌다가 흐지부지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로부터의 통합은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밀도 도시인 대전과 농어촌 기반의 충남을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 충남 통합 필요성은 야당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특별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온 방향에 이 대통령이 사실상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이 법안에 동의를 안 하다가 긴급하게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이거는 추진을 하는 게 맞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8년간) 고착 상태에 놓였던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전과 최종 조정 합의를 끌어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당진시와 한전은 지난 2017년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이후 고소 고발과 각종 소송으로 협력 관계가 중단됐습니다.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절차에 임했으며 지난 1년간 모두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기관은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진시는 중단됐던 전력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곡공단 집안치마 피해 보상 관련 사안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산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19일 오전 6시 40분쯤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8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길을 건너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업자들에게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고 벌금 3,600만 원을 선고했으며 1,800만 원 추징 명령을 했습니다. A씨에게 돈을 거낸 업자들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충남도 부단체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1966년생들이 퇴직 준비 교육을 가게 되고 2년을 채운 부단체장들이 복귀할 예정인데요. 퇴직 준비 교육 대상자는 윤여권 청양군 부군수와 조광희 홍성군 부군수 이렇게 2명입니다. 2년을 채워 복귀하게 되는 대상자는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 1명뿐입니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2년을 채웠지만 민선 8기 종료가 6개월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체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박상돈 전 시장이 지난 4월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2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될 경우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상급 중에서는 정락도 안전기획관이 퇴직준비 교육에 가게 되는 등 총 8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승관 서산시 부시장과 교육훈련 복귀 인원을 포함하면 총 6명의 승진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종료와 맞물린 이번 인사를 통해 특정 시군 부단체장으로 가고자 하는 공직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겨울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창원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는 젖은 아스팔트처럼 보여서 운전자들이 미끄럽지 않게 치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아주 얇은 얼음막이 생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얼음을 잡는 힘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고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 아침 시간, 그늘진 구간,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처럼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곳에서 잘 생깁니다.
네, 그럼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속도를 미리 줄이기입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은 발견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 합니다. 둘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겨울철엔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넉넉히 차간거리를 잡아주셔야 급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작은 부드럽게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금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감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겨울 타이어, 체인, 출발 전 날씨, 노면 정보 확인, 그리고 블랙아이스 의심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마치 행긴 걸음처럼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가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횡단보도나 경사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 인도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니까 그늘질 길, 건물 그림자 구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겨울철 대표 위험 요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속도는 한 번 더 낮추고 거리는 한 번 더 넓히고 조작은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들도 천천히, 짧게, 손은 밖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국보 승격이 예정돼 있었던 보원사지 5층 석탑이 국보로 최종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박물관 기능을 갖춘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 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원사지 일원을 불교 문화 향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서산 개심사가 소장 중인 영산 회상도, 팔상도와 지장 보살도, 시황도가 충남도 지정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석사 목조 열애 좌상도 충남도 지정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서산 명종대왕 태실 세계유산 등재와 개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 국보 승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지난 15일 기준 올해 1,524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충남도 군 단위 최초로 1,5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1,404억 원보다 8.6% 증가한 규모입니다. 홍성군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219억 원으로 법인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지방세 감면 중점조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가로림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대표하는 점박이 물범 보호를 위해 2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19일 가로림반과 점박이 물범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6-2030 점박이 물범 서식지 보호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모니터링을 위해 가로림반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과 연계해 점박이 물범 보전센터를 유치해 구조 연구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점박이 물범 보호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가로림반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